네, 안녕하세요. 오늘 거꾸로 수업 안녕하세요. 삼촌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거꾸로 수업 네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화정책의 추진과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라고 하는 주제로요. 조선의 근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국내 정책은요, 세도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왕권 강화책, 그리고 상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안정책,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국외 정책은요, 일명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해서 중요한 6가지 사건들을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병제, 병호, 신척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병은 병인박해, 제는 제너럴시 업무 사건, 다시 병은 병인 양육, 그리고 오는 오페르트 도구 사건, 신은 신미양육, 마지막 척은 척화비 건립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저번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그 이후에 조선이 개항되는 과정을 우리가 바로 이전 시간에 살펴봤었죠.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조약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 그리고 미국과 맺은 조미수 통상 조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조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결됐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길래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마찬가지로 저번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개화정책,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개화정책의 내용과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 이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파악해 보는 것이 오늘의 수업 목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개화정책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개화정책은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 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개화정책 기구입니다.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개혁기구, 정치기구를 설치해서 개화정책을 추진해 나가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이미 조선 조정은 병인양육, 신미양육, 그리고 운요 사건들을 거치면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 근대 군사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 근대 무기와 근대적 군사기술로 무장한 신식 군대를 만들어 부국강병을 꾀했던 거죠. 마지막 외교적으로는요, 어떤 개화정책을 추진했냐,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 문물을 배워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교사절을 파견을 하는데요. 일본으로 수신사, 조사시찰단과 같은 이제 외교사절을 파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져온 조선 책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김홍집이 바로 수신사로 일본에 갔었던 인물입니다. 청나라군요, 명선사라고 하는 그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근대 무기 기술, 근대 무기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에서 이것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일명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대화, 조선의 근대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먼저 위정척사란 좀 용어가 어렵죠. 어떤 뜻이냐면요,
위는 지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호위하다, 보위하다라고 할 때 그 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척은 배척하다 할 때 척자입니다. 척하비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정은 바를 정자, 사는 사악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정척사라고 하는 뜻을 풀어보면요.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바른 것은 무엇이고 사악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생각하기에 바른 것은 바로 성리학적 전통 질서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악한 것은 서양의 사상, 제도, 문물 이런 것을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것을 배척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을,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자라고 했던 게 바로 위정척사파들입니다. 이들이 전개한 위정척사 운동은요, 단순히 개화정책에 반발했던 이 1880년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연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60년대는 바로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치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 서양의 통상 요구가 이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위정척사파들은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요 거부 정책에 찬성을 해서 지지를 해서 통상에 통상을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서양 세력은 모두 오랑캐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통상을 거부하여서 통상을 반대하는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요. 1870년대에는요,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명 외양일체론이라고 하는데요. 서양과 일본도 전부 다 오랑캐다 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한 개항을,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1880년대에는요, 이제 이만송이라고 하는 영남 지역, 지금의 경남 지역에 있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마지막 1890년대는요, 아직 이 뒤의 일이지만요, 일본이 1890년대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 한반도를 침략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 의병 운동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 위정척사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개화정책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개화정책은요, 1880년 바로 그 시기부터 시작되다가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한 차례 중단이 됩니다. 이 이모군란은 별기군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별기구와 구식군인들.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개화정책은 잠깐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급진적인 세력들이 개화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일종의 쿠데타가 발생을 하면서 개화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내용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서로 성격이 다른 이 두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핵심 질문은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면서 거기다가 무엇을 댓글로 남겨야 될지 올려놓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